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한 여성에게 점점 과한 것을 요구했었던 사람들의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남자를 사랑했었고, 그 남자와 연애 중에 이 남자가 내 남자라는 사실에 기쁨에 겨워서 매일 밤 설레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그는 정말 연예인 뺨치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었고, 누구나 꿈꿔보는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그런 외형의 남자이긴 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TV에 나오는 그런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훤칠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제 대학 선배였고 복학을 한 그 선배를 보자마자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선배에게는 당연하게 여자친구가 있었고 기회를 엿보고 싶었지만 그의 주위에는 항상 잘나고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질비했었죠. 저는 그 선배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꿈을 꾸었었어요. 그가 내 손을 잡는 꿈,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서 그와 함께 밤을 보내는 꿈, 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밤을 새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그런 꿈. 상상만으로도 꿈만으로도 행복했었고 멀찌감치 다른 여자와 걷고 있는 선배를 보면서 저 여자가 나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대학생활 내내 저는 선배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조차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었었고 절대로 빈틈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은 그 선배를 몰래 훔쳐보며 그 선배와 꿈속에서 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막이 내린 것 같네요. 그러다가 정말 아주 우연히 아침 출근길에 그 선배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취업한 곳의 직장이 강남역 8번 출구에 위치한 곳이었었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그 선배를 마주치게 된 것이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습니다. 과연 나를 알아볼까? 나는 바로 알아보겠는데 그 선배였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눈을 비볐었네요. 선배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선배에게 저란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나 봅니다. 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고 멀어지는 선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영화처럼 선배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았고 우리는 그렇게 재회를 했습니다. 우선 서로 이른 아침부터 가는 방향이 달랐기에 연락처만 주고받았고 선배는 언제 차나 한번 마시자라는 말과 함께 웃음을 보여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선배의 연락처를 받아서 너무 행복했지만 설마 내게 연락을 하겠어? 그냥 후배니까 예의상 그런 거겠지. 그래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다니 참 세상 좁구나. 너무너무 반가웠었어. 라고 저를 위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 시간에 다가올 무렵쯤 문자 한 통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그 문자는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배였어요. 저녁에 술 한잔 하겠어? 라는 선배의 물음. 사실 그날 친구들과 이미 선약이 있었는데 저는 친구들에게 아침에 만났던 선배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친구들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선배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얼른 술 마시러 가라고 그리고 오늘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둥 암튼 장난기 가득한 말을 해 주었었습니다.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선배와의 약속 장소를 향했고 그날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서 선배는 드디어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를 만났던 날 그는 매우 힘든 날을 보낸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막 퇴근을 하는 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는 회사 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했었고 사직서를 품에 넣고 다닐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이미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 정신마저 망가질 위험에 있는 처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연히 후배인 저를 보니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되어서 조심도 다질 겸 꼭 술 한잔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의 만남이 다시 예전에 활기찬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를 이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항상 상상 속에서만 그리워했던 그의 감촉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드디어 소원을 풀었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으니 잘 해보라고 다들 응원을 해 주었었죠. 사랑했고 그에게 사랑받았고 그리고 꼭 그와 결혼까지 꼬리는 해야겠다라고 매일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저를 사랑하는 크기보다 제가 그를 사랑하는 크기가 더 거대하다는 것을요. 제가 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향한 부족한 사랑의 크기만큼 제가 더 그를 사랑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제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그와 결혼을 하고 싶을 만큼 암튼 그런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람의 보기 좋은 외형만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기 좋은 떡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 말이죠. 어쩌면 저 또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쉽게 불타올랐던 사랑이라서 금세 식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연애 초기 때만 해도 그와 꼭 결혼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나와 헤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버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런데 저도 한낱 이기적인 사람이었었고 한번 곁에 두고 있어 보니 별것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몇 번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 말고 그의 여동생 혹은 그의 누나 혹은 그의 어머니라는 사람들의 간섭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모두 일면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가 집에서 저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 놓았길래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 놓았길래 그녀들이 그렇게까지 제게 과한 걸 요구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는 그의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끔 안부는 묻고 지냈던 사이니까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여동생이란 애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되게 섭섭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 섭섭해요. 오빠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신우이한테 이렇게 하기예요? 저 언니 좋게 봤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챙기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오빠 와이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언니, 우리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집 식구들한테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언니 편을 들어주고 오빠한테도 얼른 결혼하라고 언니가 너무 좋다고 닥달을 하죠. 그런데 언니, 좀 아닌 것 같으네요? 무슨 말인고 했더니 그의 여동생은 자기 생일을 제가 챙기지 않았다고 그게 섭섭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기억은 납니다. 한 2주일 전쯤이었던가 여동생은 제게 그리 이야기했었어요. 곧 자기 생일이니까 기대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뭘 기대하는 거냐고 되묻긴 했었는데 여동생은 제 팔짱을 끼더니 땡땡 브랜드의 지갑 선물 받고 싶다라고 아양을 부리더군요. 그냥 저는 여동생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가 그와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와의 결혼을 꿈꾸긴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친구일 뿐인데 여동생의 생일까지 챙겨줘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섭섭하다라고 토로하는 여동생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 내가 네 생일을 챙겨야 하니? 땡땡 브랜드 지갑이 갖고 싶거든. 네가 돈을 모아서 사던지 아니면 너 친언니 있잖아. 그 친언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 고가의 지갑을 사달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오빠의 결혼을 원하긴 하지만 결혼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너한테 잘해야지만 오빠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 너야말로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네 오빠를 좋아하는 거지. 너한테 아부까지 떨면서 네 오빠와 연애할 생각은 없어. 너야말로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로 처음으로 그 사람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여동생의 행동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한 것이냐고. 그리고 오빠 여자친구로서 앞으로 신우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좀 챙겨준다 해서 손해날 거 있냐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교육을 좀 못 받은 것 같다고 흘러가는 말로 속삭였습니다. 가정 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말이죠. 시누이도 아니고 남자친구 여동생 생일 좀 챙기지 않았다고 가정 교육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반박을 좀 했습니다. 자긴 도대체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거야? 그래, 자기 여동생 생일 선물? 그 정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마치 자기한테 잘 보여야만 자기하고 사귈 수 있고 자기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무슨 아부를 떠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 이야기를 하냐고. 가정교육? 그럼 자기는? 자기나 자기 동생은 도대체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에 남에게 그런 걸 원해? 자기랑 나랑 그냥 지금 만나는 사이일 뿐이야. 내가 자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 지금 나라는 사람을 너무 믿고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좋아해도 너무 원했어도 권태기라는 것이 있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줄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내 여동생 생일 때 뭐라도 해줬냐? 정말 웃기고 있네.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기에 바라기만 하고 자기가 아는 건 까맣게 잊을 수가 있는 거야? 참, 너야말로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그는 제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연애 시작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리 했었으면서 왜 이젠 그렇지 않는 것이냐고.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럼 웃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동생에게 저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 여동생의 말이 옳다라고만 했었으니까요. 그 일로 저희 둘은 냉전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정도 그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서로 기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국엔 그가 졌습니다. 그가 제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반가웠지만 그리고 그가 저를 잡았다는 것에 환희를 느꼈지만 크게 내색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보통의 평범한 연인들이 그러하듯 저희는 가끔 티격태격했었고 이별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익숙한 연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저희에게도 결혼 정년기라는 것이 다가왔어요. 그는 그의 누나가 결혼을 한 뒤 부쩍 제게 결혼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곳에서 살 것이고 아이는 이렇게 키울 것이고 암튼 결혼에 대한 환상을 저보다 더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도 그의 누나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 이야기를 자주 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도 점점 때가 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연애를 했을 때 그와 꼭 결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건가라고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누고 미래를 꿈꾸던 우리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소하게 양가 집안의 인사까지 나눈 그런 사이였었는데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말이 딱 들어맞긴 한 것 같네요. 저희가 헤어진 것은 제가 그와 결혼을 하며 눈에 훤히 보이는 제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식구들 자체가 좀 제게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인사를 하고 하니 마치 제가 며느리가 된 것처럼 도를 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은 저를 그의 어머니는 불러서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정말 몰랐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제게 처음으로 요구했었던 것이
바로 김장이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지금은 여자친구일 뿐인데 자기네 집 김장한테는 저보고 오라뇨. 저희 집에서도 엄마가 혼자 김장해도 살짝 거들기만 할 뿐 더 난리 친다고 엄마한테 쫓겨나는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 꾀를 내어서 좋게 좋게 김장을 하러 오라는 그 말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게 좋게 좀 물러터진 사람처럼 거절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의 어머니가 제게 요구를 하신 것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요구사항이긴 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저는 그와 깔끔하게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의 어머니가 제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의 누나, 즉 제가 결혼을 하면 첫째 시누이가 되겠네요.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뒤치다꺼리를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나? 암튼 그런 상황이었었고 본인은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막내딸은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보고 아이 낳은 자기 딸의 뒤치다꺼리를 해달라는 거였죠. 우리 식구나 다름없잖니. 지금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네가 고생 좀 해야겠다. 내가 가고 싶어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우리 막내딸은 아무것도 몰라. 걔는 자기 밥도 못 차려 먹는 앤데 무슨 자기 언니를 보살피겠어. 그렇다고 사내 녀석인 아들을 보낼 수도 없고. 원래는 내가 들여다봐야 하는 건데 지금 내 사정이 이렇고 게다가 우리 사이도 집을 비웠으니 애가 얼마나 혼자 촉촉하고 암담하겠니? 그래서 슬쩍 사돈댁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니 애가 치를 떨더라고. 하긴 우리 안사돈 성격이 좀 보통이 넘는 사람이긴 하거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너를 좋게 본 건지 아니면 너를 올케로 이미 생각을 한 건지 안사돈을 부르는 것보다 차라리 너를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 네가 더 편안할 것 같다고 말이지. 뭐 별거 할 것 없어. 그냥 우리 딸 밥이나 좀 챙겨주고 잠잘 시간 조금만 벌어주면 돼. 그리고 우리 딸이 좀 까탈스러울 정도로 깔끔을 떠는 앤데 청소나 좀 해주고 빨래나 좀 해주고 하면 된다. 너도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애 낳을 텐데 미리 경험하고 좋지 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랑 올케 사이 좋은 것만큼 행복한 거 없다. 미리미리 네 신우이한테 점수도 따고 일석이조잖니. 네가 퇴근하고 좀 들여다 봐줘라. 아예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고. 세게 뭔가에 후려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도 이런 부탁 제게 하는 걸 알고 있냐고 하니 그의 어머니는 너무 당연하게 자기 아들도 알고 있다고. 자기 여자친구를 누나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냐고 오히려 좋아했다는 얼탱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게 오다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이 집안의 종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때에 따라 자기들 편의에 따라 알차게 시켜먹고 부려먹는 그런 존재 말이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딸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만일 제가 며느리였다면 과연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제가 며느리였다면 부탁 따위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었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반대한 게 아니라 찬성을 했었다는 그 사실에 더 어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번 김장 사건과는 다르게 저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과 이별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건 내 인생 폭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모를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언니 산후조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그걸 해야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야말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줄 알았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 오히려 자기야말로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었거든요. 안 될 것 같다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니? 그럼 인사 왜 한 거야? 결혼 이야기 나오고 있고 니들 결혼하면 내 며느리이고 내 딸한테는 올케인데 너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니?
어떻게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우린 너를 이미 가족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너를 너무 쉽게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니? 그래서 지난번 김장도 그렇고 계속 안 된다, 거절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건지? 과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좀 챙겨주고 우리 딸이 정리 못하면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남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부탁하겠어? 우리 딸도 너를 가족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 차라리 안 싸던 보다 너가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너 참 웃긴다. 우리가 너를 너무 쉽게 받아줬니? 결혼 반대하는 그런 시댁을 만났어야 했는데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니까 지금 네가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고 있어. 나 오늘 일 그냥 안 넘어간다. 너한테 너무 서운하고 실망했어.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변변찮은 아이지만 받아들여 줬는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뭐? 안 돼? 안 될 것 같아? 기가 막혀서. 그래, 못 들은 거로 해라. 저런 사람을 막대하고 저런 사람을 가족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네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어머니 말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저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이 저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한 스푼이 아니라 대접에 담을 만큼 그들의 안일한 생각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질렀습니다. 뭐 이런 어이없는 일에 대꾸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바보도 아니고 사랑에 무조건 져버리는 그런 비겁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었거든요. 이미 들었는데 왜 못 들은 거로 하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네. 전 아직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야말로 지금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저기요. 아드님이랑 저 헤어져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야말로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야말로 심각하게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에 시집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말이죠. 지금 생각 같아선 만일 결혼했다간 제 인생 완전 폭망의 존망일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어이없다.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지금 저 웃고 있죠? 완전 어이없어서 웃음이 다 나와요. 진짜 별 시덥지 않은 사람들을 다 보겠네? 저 일로 저는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아주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더군요. 그 부탁 들어주면 완전 종련 예약하는 거라고 그 선배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웃긴 집구석이라고 아주 호되게 그 집구석 욕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은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붙잡으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계속 저를 붙잡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마음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울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익숙해지기 귀찮다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그냥 오래 만난 우리들이니 헤어지지 말고 결혼까지 가자는 그 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귀찮은 면도 있고 너란 아이는 익숙해졌고 또 너란 아이 적당하니 그냥 쉴소리 하지 말고 결혼하자라는 그런 투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해줬네요. 너랑 결혼을 하면 내 인생 완전 망필이라고. 그런 폭망의 길로 들어가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울 것 같다고.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기에 너랑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붙잡는 아주 오랫동안 그는 제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나중에 그런 모습의 정내미까지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그의 어머니, 그의 누나, 그의 여동생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제게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소리를 짓거렸던 그녀들이 말이죠. 그와 헤어지고 저는 아직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진 않습니다. 결혼할 시기도 지나버렸고 그리고 한 번 어이없는 일을 당했던지라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요. 결혼이란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